네, 오늘은 인테리어 하고 나서 후회할 수 있는 공사 항목 두세 가지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인테리어 상담을 하다 보면 유튜브나 블로그나 인스타나 텔레비전에서 예쁘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 공사 항목을 보고 저희 상담 오셔가지고 저희 집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항목을 보고 저희가 공사를 했을 때 저희들은 인테리어 하고 나서 고객님들의 후기를 많이 받으니까 어떤 후기들이 있었고 어떤 불편한 점들이 있었고 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고객님께서 그 장점과 단점을 설명을 들으시고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단점을 알고도 그럼에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는 뭐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단점을 아예 모르고 공사를 하셨을 때 갑자기 이제 뒤통수 맞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할 걸 그랬어요 라는 후회를 하시지 않도록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물론 저희 디자인 세로에서 상담을 받으신다고 하신다면 그 장점과 단점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지만 저희 사정상 저희 디자인 세로에서 상담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메모까지 하셔가지고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인테리어하고 후회할 수 있는 공사 항목은 시스템 선반입니다. 이제 시스템 선반을 뭔지 대부분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사진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시스템 선반이고 오른쪽이 이제 붙박이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시스템 선반의 장점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스템 선반의 장점은 일단 수납력이 너무 좋습니다. 수납력이 일반 붙박이장에 비해서 30%에서 50% 정도 더 수납을 많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위에 프레임이 있고 아래 프레임이 있어서 이제 천장에서부터 일정 간격을 좀 내려오고 또 바닥에서부터 일정 간격을 좀 띄워져 있어서 그 공간 안에 수납을 하는 거고, 시스템 선반 같은 경우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전체적으로 다 선반을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납력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격이 쌉니다. 일단 가구는 도어 값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도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부 선반만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붙박이장이랑 같은 공간에 시공을 했을 때 붙박이장에 비해서 시스템 선반이 더 싼 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잘 관리만 한다면 훨씬 예쁠 수가 있는 거죠. 뭐 내가 약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전시해 놓고 싶은 가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놔서 올려놓으면은 자기 만족이 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들었을 때 오, 시스템 선반 대박이다, 나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선택하시기 전에 이 단점도 한번 들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인테리어가 끝났을 때 훨씬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첫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노출 오픈이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이 쌓여가지고 좀 이제 가방이나 이런 것들 전시했을 때 그래서 먼지를 털어줘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가 잘 안 됐다고 한다면 더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집이 나오면 이렇게 드레스룸이 예쁘게 있고 거기 옷들이 잘 정렬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타일리스트가 방송 전에 다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 전문 업체가 다 와가지고 촬영하기 전에 다 정리를 해놓는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지만 없을 가능성이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또 시스템 선반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이다 보니까 이제 계절이 지난 옷도 다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리를 잘 못한다면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시스템 선반이 전체적으로 있다면 일부만 정리가 안 됐더라도 전체가 다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 선반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을 드렸고 제가 장점은 그대로 살리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저희 디자인 세로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하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도어를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스템 선반을 전체적으로 깔았을 때 내가 좀 전시하고 싶고 보여주면서 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가방 같은 거. 그런 경우에는 그 공간에만 저희가 유리도어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유리도어를 설치를 해서 먼지가 쌓이는 거는 막고 또 유리를 통해서 내가 전시하고 싶은 물건들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계절이 지난 옷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굳이 보여졌을 때 더 지저분해 보일 수 있고 사용하는데 굳이 더 편리하지 않는 것 같은 항목들은 거기에 수납을 해서 가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자주 입는 옷 같은 경우만 시스템 선반에다가 걸어가지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희 노하우 같은 경우는 전체 그 시스템 선반을 설치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가벽을 그 앞에 설치를 하신 다음에 끝에다가 가구 도어를 통해서 미니 드레스룸이나 팬트리를 만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무엇이냐면 그 지저분해 보이는 시스템 선반을 안 보이게 가릴 수가 있고 수납력은 또 극대화할 수가 있고 또 안방에다가 이제 붙박이장을 설치를 했을 경우라 이 시스템 선반을 설치를 하고 방금 말씀드린 가벽을 설치를 하고 끝에다 도어를 설치했을 때 공간의 효용성이 이 시스템 선반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도어를 이렇게 열어야 되다 보니까 그 도어를 열 때 침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딪혀서 간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 선반으로 이 가벽을 친 다음에 끝에 도어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 도어를 침대 부분은 안 열고 이 출입문 쪽에만 열고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되니까 좀 공간의 효용성 측면에서 훨씬 올라갈 수가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을 때 좀 만족도가 높다라는 후기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스템 선반의 장점과 단점, 보완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디자인 세로에 오신다면 저희 디자인 세로에는 10년에서 20년 정도 경력이 된 전문 가구 디자이너가 2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원하신다고 하시면 그 가구 디자이너를 통해서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이 가구를 다 외주 협력업체를 주고 이 내부에 가구 디자이너까지 함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 이 점 디자인 세로 좀 장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인테리어 하고 나서 후회할 수 있는 공사 항목은 바로 TV 완전 매립입니다. 이제 거실에 TV를 놓는다고 하실 때 보통 한 4가지 정도를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TV 선반을 놓고 그 위에 TV를 놓는다. 두 번째는 이 벽에다가 이 벽걸이 형식으로 TV를 놓는다. 세 번째는 이 TV를 가벽을 세워서 완전 매립을 시킨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TV를 완전 매립이 아니라 이 반매립 정도만 시킨다. 이 4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TV를 선반 위에 올려놓거나 벽걸이로 쓰시는 경우에는 이 TV의 선들이 지저분하게 거실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보완점으로 TV 완전 매립을 하시거나 반매립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선택을 하실 때 완전 매립은 추천드리지 않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완전 매립을 하게 된다면 이 벽이 거실에서 더 많이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좀 줄어드는 단점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두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 TV를 만약에 바꾼다라고 하시면 공사를 다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TV를 현재 가져올 TV 사이즈에 맞춰서 이 TV를 매립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TV를 크기를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그 구멍 안에 TV가 안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TV 완전 매립이 나중에 깨지거나 다시 공사를 해야 돼서 이제 TV 완전 매립보다는 반매립을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TV 반매립을 하시기 때 또 저희가 기술 노하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TV 반매립만 하게 된다고 하면 보통 이 거실 벽에서 한 12cm 정도 벽이 튀어나와가지고 거기에 이 TV 뒤통수만 매립을 시키고 지저분한 이 콘센트나 이런 랜선 같은 경우는 벽에서 튀어나오고 해서 깔끔하게 선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TV가 반매립하기 위해서 벽이 12cm 정도 튀어나온다. 라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 TV 반매립만 하실 게 아니라 그 바로 옆에다가 이 얇은 슬림한 수납장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납장에다가 만약에 내가 게임기를 쓴다고 하면은 게임기도 거치해 놓으시고 이 수납장과 TV 반매립 공간에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깔끔하게 선정리도 가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게임기를 안 쓴다라고 해도 거실에다가 이 슬림한 장을 매립 수납장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좀 자주 쓰시는 물건들은 거기다 이렇게 매립 수납을 해 놓으시면 구축 아파트는 단점은 이제 수납함이 부족한다라는 게 단점인데 그 단점도 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인테리어 하고 나서 후회할 수 있는 공사 항목 2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처음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 2가지를 무조건 하지 마세요는 아니고 꼭 필요해서 하시게 된다면 단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모르고 했다가 뒤통수 맞는 느낌보다는 알고 하시면 이제 나중에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 미리 생각도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이미 알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 좀 감수하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또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도 인테리어 하고 나서 후회할 수 있는 공사 항목, 뭐 조적 욕조라든지 아니면 뭐 싱크볼 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렸는데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 남길 테니까 이어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첫째는 예산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인테리어 업체를 골라야 되는지 그 기준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들도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이제 링크 남겨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세로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런 인테리어 정보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공간 구성이나 수납 정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 채널은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가 1만 명 안 돼서 작은 채널이라서 이 영상만 보시고 나가시면 아마 다시 들어오시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도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